일본에 매우 많은 눈이 내렸어요. 일본 니가타현에는 2m 이상의 눈이 쌓였고 1만 9천 가구가 정전됐다고 하죠. 본의 아니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일본 현지인들 머릿속마저도 화이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일본에 기록적인 폭설이 온 것이고 제설 작업을 하나 의미 없고 홋카이도 지역에도 북일본과 서일본 상공으로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덥고 엄청나게 눈이 내려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이 너무 춥답니다. 정말 너무나 춥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냉하다는 개념이 아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춥다고 하네요. 폭설 때문에 야외 활동을 절대 자제하라는 방침이 있으나 실내가 오히려 야외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며 일본 현지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일본 네티즌이 올린 SNS 사진인데 폭설과 한파 때문에 수도관이 얼 수 있으므로 수도를 살짝 틀어 놓으라는 말에 틀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다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버럭버럭하는 게재 글이 있어요. 그리고 컵을 얼음 기둥에서 떼어내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진화한 컵이라고 전합니다. 드라이기로 열심히 말려보나 쉽지 않죠. 뜨거운 물을 부어보나 쉽지 않죠. 약 1시간 반 동안 이런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수도꼭지를 녹일 수 있었고 드디어 물이 나온다며 기뻐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정말 예전 한국 시골 지역에서나 볼 법한 상황인데 현재 일본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일본 가정집 실내가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집안의 화분 사진을 보여줍니다. 집안이 너무 춥다 보니 밤에 얼음이 되면서 깨져 버린 것이죠. 아사히 경제신문의 하나의 광고가 실리기도 합니다. 결론은 일본의 주택이 세계에서 가장 춥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일본의 집은 춥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포스터 안의 인물은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온 실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포스터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아침에 일본 주택에서 일어나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며 이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되며 밖이 영하 40도인 알래스카의 주택도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하므로 서양인들이 일본 주택을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열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네요. 더불어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고타츠만 있으면 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택 난방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 절약 그 이전의 미완성 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절약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포스터는 광고 포스터인데 주택에 단열 절연제를 설치하자는 광고 포스터입니다. 최근 또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실시간 댓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어요. 일본은 4월에도 엄청 춥고 겨울에 일본에서 자게 되면 정말 실내 공기가 밖의 공기와 같아서 밖에서 자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하고 도쿄에 사는 어느 분은 정말 추워서 잠을 깰 정도이고 난방을 30도로 올렸는데도 춥고 정말 한국의 온돌바닥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순간이라고 소감을 말하죠. 또 어떤 분은 항상 패딩을 입고 자고 양말을 안 신고 집에서 다니면 발이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슬리퍼는 필수이며 히터라도 들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틀지도 못하고 신식 건물들에는 보일러 바닥선들이 깔려는 있으나 난방비가 비싸고 호텔 같은 경우도 신식 호텔이 아니면 냉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월에 일행들과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두 다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가장 의아한 것은 도대체 왜 지진에는 견디게 집이나 건물들을 만들면서 내 단열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충 설비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하면서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입할 생각을 원래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스난로 같은 것을 실내에서 켜면 따뜻해지기는 하나 그 주변만 따뜻해지고 일단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프고 공기가 미치도록 답답한 공기여서 매우 불편하다고 전하네요. 한국처럼 세실하는 것이 없어서 외풍이 너무 심하므로 기본적으로 일본 가정집의 실내는 대부분 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전선도 땅속에 못 넣어서 그래서 도로에 전봇대가 많은데
같은 이유로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나 라며 궁금해합니다. 잘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무너지면 또 건설해야 할 터인지 세금 아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다가 입 돌아갈 뻔했다고 하고 전기장판이 그렇게 그리웠다고 하네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던 치약이 얼어붙기도 하고 주방 테이블에 놓아둔 바나나가 얼어서 던져도 부서지지 않으며 실내 온도가 영하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이불에 누우면 숨이 닿는 부분에 이슬이 맺힌다고도 하네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말들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일본 가정집은 추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들이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제 2023년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올 때도 됐는데 도대체 왜 일본 가정집은 아직도 추운 것일까를 한번 알아봅니다. 뭔 일본의 가정집 추운 것까지 쓰고 있느냐 한국 가정집이나 신경 쓰라 하실 텐데 어차피 한국은 집값이 비싸서 못 사므로 일본 가정집이나 알아보렵니다. 그리고 한국 가정집 온돌 최고라고 하면 국수주엔의 사고를 우려라 하는 댓글 달릴 게 뻔해요. 일본 건축학 전공 교수들은 답답하다며 칼럼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은 추운 집을 짓는 것을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이냐고 말하면서 일본의 집은 단열과 기밀 성능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서 실내 온도가 상상치 못한 영하로 떨어진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일본은 집안에 가스스토브를 주로 두고 집을 데우는데 조금만 그 주위를 떠나면 추워지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현지인들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해요. 겨울은 추운 것이 당연하고 조금만 참고 봄을 기다리자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가정집의 건축 설비와 관련해 어떠한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떠나서 실내 가스스토브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있고 난방 연료비는 가계비를 압박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CO2는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물이나 가정집의 단열 기밀 성능을 향상하는 등 이제는 정말 건물 자체의 성능을 올려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본은 건물 자체의 성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하며 주택의 디자인이나 주택에 사용된 인테리어, 소재 그리고 편리성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전하죠. 그리고 일본 가정집의 단열 기밀 성능 의무화는 정부 측 건축환경부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그 이유는 건물 성능 향상에 드는 비용 및 난방비 삭감을 위한 건축 비용과 관련해 시공 측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하고 합니다. 이민은 조언나 배려가 많아지면 권리인 줄 알고 권리가 너무 높아지면 둘리인 줄 알게 됩니다. 아니 공룡 둘리 도 일본 가정집에서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의무적 정책을 펼쳐야 하겠죠. 그리고 건축학 교수들은 일본의 가정집은 단열 공기 밀폐 성능을 향상하지 않으면 난방 설비에 아무리 투자해도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쇼핑이라고 하면 집을 구매하는 것인데 집을 구매할 때도 가전제품을 살 때 처처럼 성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겨울이 되면 벽장에 넣어 두었던 스토브 난로를 꺼내 가스와 석유를 태워서 집안 난방을 하나 창문과 마루 틈에서 냉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은 꽁꽁 얼고 창문에는 항상 결로가 빼곡한데 왜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고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올 것이라며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칼럼들을 통해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폭설도 너무나 엄청나게 온 상황이고 한파가 온 상황에서 일본의 신식 건물이 아닌 이상 신식 가정집이 아닌 이상 고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